자, 우리 오사단 35대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독서 코칭을 해서 만나고 있는 강미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벌써 이제 12월에 접어들었네요. 이번 주에는 훈련 때문에 제가 방문을 안 드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월이 되고 이제 그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서 또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함께 만나고 얘기할 책은 이 책. 거꾸로 보이네요. 데일리 필러소피입니다. 자, 여러분 철학이라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일단 사색이라는 게 동반돼야 되다 보죠. 그런데 이제 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군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 국방부 시계는 잘 많이 안 간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규칙적인 기상, 그리고 규칙적인 취침, 물론 또 근무, 훈련,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 수 없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내가 자유 공간, 사색의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교류하고 또 이제 생활에서 아직 부대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이러한 그 공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여러분 삶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독서 코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책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혹시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읽었는데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슈를 보면 좋겠는데. 네, 네. 화면 전체 화면을 일단 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자, 화면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데일리 필러소피라는 이런 지금 이제 철학에 대한 예술을 보는 부대들도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고 이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웰싱킹이라는 책을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데일리 필로소피의 이제 그 영어로 풀어보면 데일리, 매일 필로소피, 철학이죠. 하루는 모든 날의 다른 일입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을 성장시킨 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에서 매일매일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를 보내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회과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돈에 관련된 재무일 이런 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일을 해왔고 봤었는데 이런 푼돈을 아끼는 사람만이 사실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뭐 이렇게 단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요즘 이렇게 그 뭐 돈이 뭐 100만 원 이런 거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돈인데 100만 원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만 길거리에 100원, 500원짜리 심지어 이런 것들을 떨어졌을 때 줍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없다고 여기나요? 글쎄요.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어떤 이벤트들,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조각조각의 시간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고, 나의 이제 성장과 나의 어떤 시간들을, 나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늘 이 데일리 필로소피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그 하루하루의 어떤 한 가지 생각,
사색들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이런 컨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누구냐면 팀 페리스, 그다음에 타이탄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아시죠?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트위터 CEO 잭 도시의 철학 멘토인 라이언 헐리데이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내놓은 책들이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 이제 저서들인데요. 이 오늘 데일리 필로소피의 이제 이 기반이 되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주는 이러한 학파인데요. 여기 보면 스토아 철학자는 아침의 선구자이고 밤의 사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삶을 준비했고 저녁엔 사색에 잠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인 동안 사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에 있나? 왜 나는 군에 왔을까? 나만 안 가는 사람도 나는 왔을까?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먹을까? 왜 나는 잠을 많이 못 잘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에 우리가 고민 없이 지나가는 때는 사실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하루 한 번에 이제 이 사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는지,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색하는 시간 동안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루 24시간. 그리고 누군가, 우리는 불로장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 없다는 이 평등의 두 가지,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24시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자산, 재산,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생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매일 시간이 간다는 거, 그리고 언젠간 죽는다는 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바꿀 수 있나요? 응? 쟤는 왜 도대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사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바꿀 수 있나? 저는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굉장히 많이 하는데 투자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시간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도 투자하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던지는 것이 이미 내 손을 떠난 순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내가 해서 내 시간 동안에 내가 만약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면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왜?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하는지, 제대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계속 피드백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움직여서 이걸 쓰고 마무리하는 거는 내 손을 떠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현이 닥쳐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 굉장히 마음 편한데,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생에 후회가 많이 남죠.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여자친구를 꼭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고, 내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니까 이건 내 기준인 거죠. 그런데, 왜 쟤보다 못생겼을까? 이러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나다. 이 스토아파가 이런 주체 자체가 어느 이제 제논이라는 기원전 3세기 초에 이제 이 철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이제 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상이었던 이 그 제논 자체가 어느 날 이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부서지고 배가 이제 막 폭풍우에 휩쓸리고 모든 것에 이제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축적한 자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무너졌을 때, 아,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 네, 정말 이렇게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사색하는 이런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실용적인 그리고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토론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 수학파입니다. 이 스토아라는 건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뭐 이렇게 인문학에 이제 보통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보면 그 건물 자체가 기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스토아라는 기둥이라는 뜻인데 이 기둥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이러한 그 답안을 내놓는 이 모임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들이 스토아파의 어떤 사상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답을 내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얻는 부분이 이제 스토아파의 어떤 효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음, 삶이 즐겁다. 삶은 계란이다. 매일매일 사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 생망이야. 뭐 이번 생에 망했어.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삶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것은 좋을 때는 사실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29세, 이제 20대 후반에 했는데,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 이제 이게 좀 삶의 철학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딱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의 아들과 며느리 되시는 그때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밥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와이프 되시는 분은 목사님 아드님의 이제 넥타이를 매주고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 아드님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입 주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주면서 이게 뭔가 묻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나는 꼭 저렇게 자상한 남편하고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의 가치가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따뜻하고 이렇게 좀 자상한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어떤 은연중에 가치관이 너무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나 결혼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이제 부모님도 여러분들 롤모델 보시고, 여러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50까지 살아보니까, 사실 20대가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은 힘들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적은 돈을 받아서 생활하지만 이걸 어떻게 아끼거나 내가 더 벌지 않으면 뭔가 공부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IMF가 오면서 저는 이제 9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초토화되고,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구조조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어, 아, 이게 취업을 하는 시기에 막 뭔가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들면서, 어, 예전에는 원서를 받아서, 대기업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선배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는 모양이 대부분이었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졸업하면서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당시에 월급이 이렇게 좀 되게 우스운데요. 음, 졸업을 하면 월급이 뭐 70만 원, 80만 원. 지금 물가로 따지면 한 2, 3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임금. 근데 웃을 수도 있는데요. 편의점에 1시간 알바 시급이 그 당시에 600원, 8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제, 삶이 굉장히 이제 노곤하고 힘들죠. 뭔가 보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뭔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이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로 가정이 깨지게 되면, 이제 뭔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갈등들이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고, 아,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가 이렇게 좋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거나 뭔가 다 잃었거나, 고통에 처했을 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음, 그때 본성이 나타나면서 저는 어떻게 견디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삶에 필요한 기술은 춤이 아니라 레슬링에서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을 때는 덩실덩실 춤도 추고 뭐 즐겁게 우아하게 뭐 이렇게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정말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뜻하지 않는 기습 공격. 우리 삶에 기습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습 공격을 이겨낼 준비와 굳건히 버텨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너무나 공감을 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제가 그래도 20대 때 가장 처음 누렸던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치가 있겠지만 군에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를 떠났다. 마음이 아프죠. 뭐 그런 거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자친구 나를 떠난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갑자기 뭐 예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 나기도 하고 집이 그래서 뭐 부모님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 코인이 뭐 빚을 내서 한 코인이 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내 삶의 기습 공격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삶을 결국 살아내는 건 이걸 견디는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삶의 방향이 이제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아주 뻗어나가고 이런 게 이제 예전엔 더 비중이 컸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의 나락을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 그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더 뭐 투자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뭔가 외부적인 공격인 것이나 위기나 이런 위협이 왔을 때 나를 어떻게 견디느냐 이러한 그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를 인생을 깨우는 질문이 있나요? 나는 왜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까?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나는 쟤보다 키가 작을까? 못생겼을까?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이런 어떤 기초적인 거 말고,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사색하고, 답을 찾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나요? 음, 두렵나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군가 나를 떠날까봐 두렵나요? 나 혼자 버려졌을까봐 힘든가요? 왜, 왜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이런 걱정들을 매일 하고 있지? 사실 우리의 삶에서, 100가지의 걱정한다면 그 중에 거의 90가지는 거의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고요.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 바뀌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나 집에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걱정부터 해서, 어, 어, 지구가 내일 멸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러한 걱정들, 어, 내가 고백했는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 내 삶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뭔가 써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데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유난히 저 20대 때 이 정도 돈을 모았고요. 이렇게 스펙은 이 정도 쌓았고 토익 성적은 이만큼 받았고 학점은 이 정도 받았어요.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주관적인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 얻었다.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저 반에서 몇 등,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몇 등 했고요. 우리 반에서 몇 등 했고요. 그리고 쟤에 비해서는 제가 크고요. 이게 뭔가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의 행복이나 이런 걸 잣대를 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원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매일매일 사색하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 스토아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들이 사색으로 되어서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고 하루 한 가지씩 이렇게 인생을 깨우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바꾸는 이런 사색의 질문들을 계속 던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일상에서 이 철학을 직접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그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가 오면 포기해야 될까? 나 시험에 또 딱방했네. 다시 공부해야 될까? 이러한 답을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정말 찾기 쉽지 않죠. 누가 내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내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누가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면 좋겠어요. 인생에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뭔가 길을 알려주는 이렇게 우리 쉐르파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키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누가 이렇게 이게 야 미영아 너 이게 맞아.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그렇지가 않죠. 음,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철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현실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일상에 찾아서 이렇게 이미 적용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전에 나온 이 스토아 철학이 지금 현대적이고 이미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답을 내놓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철학은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군 생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보다는 낫다. 군에 있을 때보다 상황은 정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는 이제 겨울에 10월부터 2월, 1월 말까지 훈련을 받았는데요. 얼음에 막 동상에 걸리고, 어, 저는 이제 또 군화 또 봉화지겸이라고 하죠. 그것도 걸려가지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만큼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에 가라고 하는 군의관 바짓강에 바랑이를 붙잡고서는 야, 너 다리 잘라야 돼.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저 군인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용기? 왜냐하면 내 꿈이었으니까. 나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복을 입고, 이렇게 뭔가, 음, 그 어깨 딱, 이 계급장 달린 이 명예로운 그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자랑이 되고 싶었고, 내가 꿈꿨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나의 소명, 이런 것들이,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게 집에 가야 되나? 라고 고민했을 때 그래도 네가 이루고 싶은 게 꿈이 있잖아. 너의 삶의 목적이 있잖아. 네가 이렇게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이런 그 병원에 누워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마 생각하지 않고, 야, 너 집에 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고, 이렇게 꿈을 쫓고, 계속 배우면서, 이렇게 뭔가 할 일을 찾는 지금의 어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아마 그때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철학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토어 철학의 어떤 기본은 뭐냐면, 야, 통제할 수 없는 건 버려. 통제할 수 없는 건 네 게 아니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 그냥 지금 정말 이 순간에 너의 모든 걸 집중해봐. 그러면 너는 누릴 수 있어. 행복한 걸 누릴 수가 있어. 자, 바꿀 수 있는 건 상대방의 마음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야. 야, 비가 오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 비 멈춰라. 야, 멈춰라. 이렇게 한다고 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야, 그러면 지금 가지 말고, 조금 있다가 비를 피해서 이따 갈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된 부분이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지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 야, 내가, 진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읽어야겠어. 읽을 수 있죠. 어, 음악이 나오고 있어, 유튜브에. 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은, 영어로 뭐죠? present라고 하죠. 현재. 선물이라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present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여정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침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진정한 철학이다. 실용적인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크리스찬의 모양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에서는 큐티라는 겁니다. quiet time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이나 어떤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일 하도록 사실은, 그게 이제, 절대자인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성경 한 말씀씩 읽는 것처럼 철학을 하나씩 사색하게 하는 이런 지침 같은 책인 거예요.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은 뭘까? 나를 이렇게 좀 다치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타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는 법. 인내심,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매일매일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내용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좀 타이핑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가 음악 BGM을 좀 깔아드릴까요? 우린 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은 편하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문 만나고 이제 병영 독서 코칭이라는 어떤 이런 링크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한 개씩만 저는 포스팅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1월 1일부터 할까? 미루지 말고 지금 미루지 말고 당장. 당장이에요, 당장. 미루는 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제가, 틀어놓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마음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통과 범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오히려 고뇌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부모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리며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로 범민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망쳐버린 젊은 날을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에 평생을 바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였으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서포트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황제였지만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이렇게 사색하고 조금 더 나은 이런 삶을 살고 됐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형제. 그리고 노예 출신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삶이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출신이라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도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에픽테토스. 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우리 고민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 여기 상황도 있습니다. 폭군 치하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걸어가면서 매일 밤 글을 쓰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세네카. 이런 사람들 모두 스토아 철학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나요?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죠? 야, 노예 출신, 황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단장님이나, 아니면 여단장님? 이런 분들이, 지위는 있지만 되게 편해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휘관이 될수록 여러분 아버지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들이 어떻게 편안해 보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아니면 형, 선배님,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불러서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 코칭,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으로서 만약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 못 하시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 이렇게 다녀야 되나? 회사에서 실적 압박으로 구조조정하라는데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노후에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아버지가 여러분하고 상의를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매일매일의 어떤 삶의 어떤 고뇌, 힘든 상황들을, 음, 정말 이렇게,
계속 하면서 스스로 이제 누가 상의할 수 없고 마음을 잘 보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사색하면서 이런 풀어가는 이런 사람들 스토아부터 계보가 됩니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우리 진짜 이렇게 여러분 요즘 보면 삶이 짧은 게 아니에요. 저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균 120세, 아니야, 15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짧은 삶이 아닌데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면 매일매일이 굉장히 사실은 짧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러한 내 사고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하루 10분 정도의 사색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분명한 삶의 방향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세우고 새롭게 삶을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되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상대방이 계속 부대끼죠? 생활관에서, 근무지에서, 나의 자유로운 생활에도 이렇게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고 동료가 있는데 이 상대방하고 계속 부대끼죠. 사실은 사실 나도 가끔 나에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화를 내기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면 한번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분노보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실패했을 때조차 물러서지 않는다. 분노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분노의 이빨은 곧 스스로에게 향한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삶에 이제 지금쯤 제 50대에 달아서 깨달은 건 뭐냐면, 분노를 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국 살게 할 겁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 뭔가 소중한 것들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아니면 친구를 아니면 내 소중한 어떤 재산을 이런 것들이 뭔가 상실감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한테 에피테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실감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장화 같았다고 생각하게. 전쟁에서 이긴 장군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네. 단지 잠깐 주어지는 것일 뿐.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네. 자, 여러분. 삼성의 요즘 저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가끔 이제 보는데요. 자, 이 부분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재산 10몇 조씩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재산을 들고 왔습니까? 그걸 받은 자녀들은 부럽죠, 사실은. 그냥 부럽고 이럴 뿐이지 저는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받은 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재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사람들은 그 재산을 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의 철학을 겪고 나면 누구나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놓고 갈 거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이러한 삶의 주관을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 내가 모인 다른 어떤 현장에서 뭔가 운이든 내 노력이든 그냥 그 상황에만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삶에 노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삶의 사색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늘 이렇게 철학이 떠오르는 생각은 언제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자,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 속에 지나고 슬퍼하고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잡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절망의 날 그댈 참고 견디
여러분한테 꼭 이 곡을 같이 듣고 싶었어요. 저는 어,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우아하고 멋있고 이렇게 즐거운 일만 이렇게 겪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이렇게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맞이하고 있고요.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도 힘들고, 같은 상황에서, 같이 독려하고, 또 견디면서 또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동료가 있어도 사실 여러분 군 생활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 매일 하나씩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좀 한번 이렇게 그 사색하면서 이렇게 견디는 시간이고, 또 발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12월 달이잖아요. 우리 12월 달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제 저 읽으면서 좀 괜찮은 것들에 대한 이렇게 몇 개만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 책 있으시죠? 제가 이제 그 보면 이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는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사실 많이 좀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은 매일 그러니까 우리 1월 1일 거 한번 내년부터 뭐 매일 하루 하나씩 읽는 거 어때요? 자, 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음악 배경을 좀 깔면 좋을 것 같아요. 첼로의 음악을 제가 요즘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 음악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첼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좀 읽어드릴까요?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한다고 치고 항공사에 항해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매일 밤 좀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는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재산을 가진 이런 환경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타인을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요. 자,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하지 않을까? 라이놀드 리브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자,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우리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게 1월 1일자 데일리 필로소피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할까요? 이런 얘기가 저는 1년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거 1월 17일에 보면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생을 여러분도 아직 되돌아볼 건 없겠지만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뭔가를 시도조차 못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관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합니다. 주어진 일에 열성을 보이지도 않는 그들을 이미 닳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죠. 상관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걸요. 자,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게 1월 17일자입니다. 여기 보면 에피텍토스 대화록이 실어져 있는데요. 스스로서 나의 목표는 자네를 완성시키는 것이야. 제약받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사회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구속받지 않는 행복, 그리고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야.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내가 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왜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할 뿐더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믿고 앞을 보게나. 자,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바른 목표를 누군가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여러분 과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자, 1월 17일자 멘트고요. 자, 저는 또 103페이지는 3월 29일 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요즘 인스타나 이제 이러한 페이스북 같은 SNS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명품백을 보이거나 치장하고 있거나 해외여행 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 일상들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는 우리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자신 스스로가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뭔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희 둘째 큰아들도 엄마, 나만 왜 여자친구 없을까요? 다른 애는 다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있건 없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는 거에 되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돈독한 관계인가 서로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과시욕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3월 29일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를 위해 사는 건지 그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불편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평소와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거라면 그런 대로 할 만한 것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도 이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매한다. 그저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수 있는 고요함, 평정함, 이런 가르침을 얻고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여기 보면 뭔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통제 밖에 있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거밖에 사실 답이 없거든요. 남이 내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냥 나는 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삶, 이런 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9월 8일에 보면 운명에 속지 말라라는 여러분과 읽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운명의 여신에 속지 않는 한 운명에 파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시절 거만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변화 속에서도 거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절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힘이 역경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라는 이 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기 41년 세네카는 로마에서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황제의 여동생과 연애를 했다는 루머 때문이었죠.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여동생 정략 결혼 이런 거 시켰어야 되는데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죠. 유배 직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예기치 않은 운명에 힘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꾸짖음이었던 거죠. 유배를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공부해온 철학을 통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결단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철학은 이후 다시 그가 명예를 찾았을 때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행복은 당연한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자, 운명의 장난인지 새로 즉위한 황제로 인해서 그는 다시 세력을 잃었고 3년 후 자살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삶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루하루를 더 알차고 더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네카가 남긴 철학적 저작의 대부분은 이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철학이 다시 한번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 이제 요즘 제가 지난번 노후 준비 강사를 제가 작년에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암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내가 언제쯤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대부분 너무 오래 살거나 사고로 너무 일찍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는 정말 너무 허망하죠.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 자체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 기간이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걸 안다면 훨씬 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군 생활이 남아있는 기간이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제 제자가 전역을 해서 저랑 가끔 만나는데 저에게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근육을 엄청 만들고 오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온몸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정말 벌크업이 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였습니다. 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군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유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뭔가 자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보면 세네카 얘기 또 나옵니다. 10월 2일에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 쌓아두며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선함을 미덕이라는 단단한 가죽으로 장정하며 우연으로부터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하여 운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다. 내 마음, 내 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주식, 신탁, 부동산에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와 업적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투자한다. 이들이 투자한 것 가운데 시장의 변동과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은 무엇일까? 어떤 자산이 고난과 시련의 국면에서 가장 회복력이 빠를까? 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자산일까? 세네카는 황제의 스승이자 친구였고
상당한 부자였다. 그러나 네로는 점점 미쳐갔고 세네카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예감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황제에게서 받은 모든 선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네로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고자 했다. 네로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세네카는 추방을 당하고 있다. 그도 잠시 어느 날 사형 집행인들이 세네카를 찾아온다. 그 순간 세네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친구도 과거의 업적도 아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내적인 성찰이었다. 그것만이 그의 위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켰다. 자, 가치 있는 자산은 나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정말 삶이 여러분들 편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10월 19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몰아내라. 저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김미경의 MKYU라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같이 공부하자. 새벽 5시에 모여 라고 했는데 이 플랫폼에 13,000명이 모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뭐 누군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습관이 이제 평생 가는 이런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통 100일 정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몰아내라.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이 몰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자꾸 지저대는 버릇이 있는 개가 있다고 치자. 개가 짖을 때마다 고함을 지르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개 입장에서 당신도 짖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기 때문이다. 개가 주인보다 앞서 치고 달아날 때 쫓아가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둘 다 도망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니 말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개에게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정적인 충동을 깨고 다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앉아!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나쁜 습관은 그와 반대해야 되는 적성으로 맞서야 한다. 게을러 보이는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보다 하루라도 일찍 일어나 보자.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대신 긍정적인 말을 보태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쁜 습관은 자책하거나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습관만이 나쁜 습관을 몰아낼 수 있다. 습관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네. 우리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회피하기 위해 충동을 따라가곤 하지. 그래서 그와 반대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한다네. 나쁜 습관은 항상 미끌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 대항할 수 있는 습관을 훈련해야 돼. 이렇게 에픽테토스 대화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마지막 12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읽어봐야겠죠? 12월 1일 삶이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세. 아무것도 미루지 않도록 하세. 그리고 하루하루 인생의 대차례조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리니. 세네카가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표현을 많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을 죽을 것처럼 살아라. 들어봤죠? 오늘 당신이 낭비한 하루는 누군가 절실하게 기다렸던 내일이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죠. 그러니 조금 다르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 뒤 파병을 나가는 군인처럼 하루를 살아야 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면 막막함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군인은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같이 챙기며 여기에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자, 여러분 삶이 이렇게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상적 표현 말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연하게 사실 내일의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삶을 떠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나 다양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열차가 탈선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건 굉장히 좀 어폐가 있지만 가끔씩 졸음운전할 때 느낄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기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나 삶을 또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 친구들이 나를 내가 갑자기 떠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12월 12일 찰나와 영겁 과거의 긴 회랑을 걸어보라. 헤아릴 수 없이 찬란했던 자극과 왕의 회랑도 걸어보라. 거기서 미래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변화에서 일탈하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혹은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이 무엇이든 이와 같다. 거기서 다른 무엇을 볼 수 있었겠는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은 무한히 되풀이된다. 이것이 바로 영겁회기다. 니체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즉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았던 근대인들의 직선적 시간관을 비판했다. 이러한 근대적 관점에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두렵고 힘들지만 미래에는 어려움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면서 미래에 더 많은 기대를 건다. 하지만 니체는 삶이란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니체의 허무주의다. 그러나 허무주의에서는 지금의 삶에 대한 긍정도 엿볼 수 있다. 삶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바로 그런 정신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삶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과 충실함이야말로 영겁회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읽고 여러분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 아까 얘기한 것 똑같죠. 지금 바로 시작하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의 비망록도 고대의 역사도 노년에 읽기 위해 수집해놓은 문집도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삶의 목적에 충실하라. 헛된 희망일랑 던져버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여라. 너 자신을 돌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동안 하라.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있는데요. 자,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책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한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행동이다. 이는 곧 우리가 책과 공부라는 이론적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삶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동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고 앞으로 나가라. 세상에 어떤 책에도 답은 쓰여있지 않다.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게 우리 12월 30일 날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색을 매일매일 10분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결심하고 매일매일 다시 마음 먹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뛰쳐나가서 여러분은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생각한다면 시간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들의 이런 질문처럼 여러분 오늘도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데일리 필로소피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군에서 보내는 시간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독서 코칭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웰싱킹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오늘 코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